자, 가급적 화면은 켜놓고 듣기 바랍니다. 교수님 보이세요? 예, 다 잘 보여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학생들이 되게 화면을 안 켜는데, 정말 좋습니다. 감각기관 지난번 시간에 하다가, 어, 네. 자, 이 학습과 기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활성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뇌는 매우 활발한 활성을 갖는 기관이다. 굉장히 활발하게 뇌가 활성을 하고 있죠. 그죠? 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활발한 기관이다. 시각도 보면은, 여기가 시상이고, 양쪽 시상이고, 여기가 1차 시각 표질입니다. 그래서 눈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1차 시각 표질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서 다시 뇌 전체로 쭉 퍼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차 시각 표질로 일단 정보가 가고, 그 다음에 뇌 전체로 쫙 퍼진다. 어떤 본 것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생각들이 쫙 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이 사람이 볼 때는 1차 시각 표질, 여기가 활성을 갖고, 들을 때는 청각 표질, 청각 표질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때 뇌활성, 그다음에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단어를 생각할 때, 각각에 따라서 뇌의 다른 부위가 활성을 갖는다, 그죠? 이게 활성을 갖는데 여기에 신경세포가 하나가 활성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 오른쪽에 사과를 보는 거를 예를 들면은 이 사과가 망막에 맺히고 망막에는 점들이 분석된다 그랬다, 그죠? 사과에 대한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이렇게 신호를 보내겠죠, 그죠? 그 동시다발적인 신호가 시상을 거쳐서 시각 표질로, 그래서 시각 표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게 되겠다. 동시에 다수의 신경세포가 시작하고 동시에 다수의 신경세포가 반응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신경세포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 그래서 뇌는 동시다발적 병렬 신경세포, 병렬 정보 처리다.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병렬 정보 처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컴퓨터는 동시다발적인 병렬이 아니고, 리니어하다, 그죠? 한쪽 선으로만 이렇게 빨리 가는 거고, 이게 컴퓨터고, 뇌는 이 병렬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신호가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 그래서 동시에 활성을 갖는, 만약에 요 빨간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성을 가졌다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지만은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막 요거만 활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요 동시에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은 회로를 만든다. fire together. 요게 fire together 한다고 보면은 이 fire together 하는 신경세포들은 wire together 된다. 회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와이어링 된다는 거예요. 와이어링 되면은 요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룹핑이 일어나겠죠. 그죠? 회로를 만들면서 이 신경세포들은 그룹이 된다. 그걸 세포 그룹, 셀 어셈블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도널드 헤이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파이어 토게더 하면은 와이어 토게더 될 거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도널드 헤이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49년도에 이 행동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이 신경세포 A, B, C, D, F, 이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면은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wire together 될 거다. Neuron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fire together 하는 세포들은 wire together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이제 한국 과학자, 서울대학교의 강봉균 교수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최근에 2018년도에 보여주었죠.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 사람은 그거를 실제로 쥐 내에서부터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둘 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파이어 투게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어 투게더 하는 것, 여기 파이어 투게더 하는 세포들, 이 세포들 사이에는 회로가 연결될 거다, 와이어 될 거다 하는 것을 헤비 예측을 했다. 와이어 투게더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면은 이 연결이 더 강해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연결될 것 되기도 한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기존의 연결은 더 강해질 거고, 없던 연접도 만들어져서 새로운 회로가 생성이 될 거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것은 신경회로로 흔적을 남긴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내 활성이 있으면은 그 경험에 의한 내 활성은 회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회로로 흔적을 남긴다. 이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데 나야가라 폴에서 물이 이렇게 쭉 푹 떨어져서 흘러가듯이 세월은 흘러 지나가는데 모든 건 변하고 흘러가는데 뇌는 그것들을 영원한 양 붙잡고 있다. 세월은 훅 지나갔지만은 뇌는 그것을 영원한 양 붙들고 있다. 뭐로? 새로 형성된 신경회로로. 새로 신경회로가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연접이 생겼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연접이 원래 있었던 거는 강해지고 없었던 거는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연접 가소성이라 그럽니다. 연접이 이게 약했던 것이 강해지고 강했던 것이 약해지고 서로 변하는 거, 이걸 연접 가소성이라 그래요. 연접 가소성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고 혹은 그 기존의 연접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이런 연접의 성질을 연접 가소성이라 한다.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 한다. 이런 플라스티시티가 있는 연접을 해의 연접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해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의 예측대로 그렇게 변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연접을 해 연접이라고 그런다. 그저 뭐 단어만 한번 봐놓으면 돼. 해비한 연접이, 그래서 해비한 연접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봐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연접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거를 연접 가소성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뭐 사띠할 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접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강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접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극을 하면, 여기 연접을 자극을 하면은 연접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강해지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거꾸로 약해지는 거고.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림만 봅니다. 요게 커지죠, 그죠? 이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니까, 요런 게 커집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커지죠, 그죠? 가지돌기 가시입니다. 가지돌기 가시가 커지는 거를 보여줍니다. 요게 가지돌기 가시가 커지는 거를 실제로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신경세포에서 본 겁니다. 요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니까 그 가시가 커지는 게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미경으로 찍은 거고, 이게 원래 이제 강해지기 전에 이랬다면은 강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연접 소포 수도 더 많아지고 연접 소포 수가 더 많아졌다 그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숫자도 더 많아졌고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신호가 더 커졌다는 거지. 받아들이는 신호가 더 커졌다. 연접이 이 상태에서는 요 정도 100%라고 보면은 요거에서 전달되는 신호의 크기를 요거 100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변하니까 훨씬 더 커졌더라 신호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전기 생리학적으로 전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일로 전달이 됐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호가 더 잘 전달되는 연접으로 바뀌더라. 그거를 강해졌다. 연접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쪽으로 가는 거는 연접이 더 약해졌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신경세포고 가지돌기고 가지돌기에 가시들이 점박이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점박이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가지돌기고 가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거는 이게 연접인데 이게 연접이잖아요. 그죠? 이 연접이죠. 이게 연접이 더 강해지는 때는 이 연접을 많이 사용할 때는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강화라 그러고 강화된 그런 연접이 오랫동안 강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은 long-term potentiation, 연접 장기 강화라 그럽니다. 반대로 이게 더 약해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거꾸로 이어가는 약해지는 거죠, 그죠? 약해지는 거는 사용을 안 하면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거를 저하라 그러고 저하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거를 장기 저하라 그런다. LTP, LTD 현상이 있다. 이게 연접 가소성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런 연접이, 우리 뇌에 몇천 조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몇천 조 개의 연접이 각자가 다이나믹하게 이게 커지는 것도 있고, 강해지는 것도 있고,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1000조 개가 넘는 게 다이나믹하게 어떤 거는 커지고, 어떤 거는 작아지고, 어떤 거는 강해지고, 어떤 건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변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 뇌의 작용이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연접이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변한 게 안 없어지고 남아 있으면은 그 경험이 기억으로 지속이 되는 거다. 그게 앞에 여기 얘기한 모든 건 변하고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경험은 흘러가는데 내는 그것들을 영원한 양 붙잡고 있다. 뭐로? 연접 가소성으로. 뇌가 작동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뇌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마음의 체화라고 한다. 마음의 체화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 경험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맞는 연접 가소성들이 일어나고 연접 가소성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연접 신경회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신경회로가 안 없어지고 남아있으면은 그것을 체화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뇌에 체화된 마음이 쭉 남아있다. 그게 기억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강해지죠. 그죠? 강해지고 이건 약해집니다. 오랫동안 강해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long-term potentiation. 오랫동안 약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long-term depression. LTP, LTD 현상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새로 그린다. 이 연접이 가소성이 있다.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거는 이렇게 된 게 다 강해지는 거다. 그죠? 거꾸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연적 가소성을 예측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예측한 것을 증명한 사람이다. 학습하는 과정은 신경회로를 그리는 과정이고 그려놓는 신경회로가 안 지워지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기억의 실체, 엔그람, 기억의 실체라고 한다. 자, 기억을 어디에 시키느냐?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데 어디에 저장하느냐? 유사한 책들은 도서관에 가면 사서들이 유사한 책들은 서로 비슷한 책들은 서로 비슷한 곳에 보관해 놓는다. 그죠?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보관해 놓는다. 뇌에 저장되는 거 마찬가지. 유사한 정보들은 서로 연결돼가 서로 가까이에 이렇게 저장한다. 서로 유사한 정보들은 가까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장한다. 기억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보면 요거 부호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붙인다. 그죠? 바코드가 책을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기억이 어떤 기억이 무슨 기억이다 하는 거로 부호화한 것을 서로 가까이 저장하고 그거를 인출해내는 것까지 인출해낼 수 있을 때 이게 완전히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출을 못하면 이제 기억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인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기억됐다고 하지를 않죠. 실제로 정보는 저장은 됐지만은 기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들이 책 보관할 때 바코드 부호화를 하고 유사한 것들은 유사한 곳에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저장한다. 내 회로를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사과라 치면은 여기에 사과라 치면은 사과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이 연결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연결해서 저장하고 배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바나나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여기에 사과라면은 사과, 배, 바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떨어진 곳에 저장을 하고 자동차 같으면 완전히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죠? 사과 중에도 뭐 이런 서로 다른 종류는 서로 굉장히 가깝게 여기에 저장을 할 거고 배들끼리는 여기 이렇게 가깝게 저장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과 그룹하고 배 그룹하고가 사과 그룹, 배 그룹 가까이 있지만은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회로를 만들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약해서 그냥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해서 세포 그룹핑이 일어난다. 그 세포 그룹을 셀 어셈블리, 세포 회합이라고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뇌 가소성이, 신경 가소성이다. 그죠? 연접 가소성이 있는 그런 연접을 헤비한 시냅스라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학습과 기억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헤비한 러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막 그렇게 들어 놓으면 됩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노벨상은 못 받았습니다. 예측만 해가지고 노벨상 안 주나 봅니다. 증명을 해야 주지. 네, 이게 도널드 헵이고, 이 사람이 노바스코샤 사람입니다. 여기, 어, 캐나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요, 노바스코샤라고 반도거든요.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노바스코샤하고, 그 다음에 빨간 머리 앤 얘기가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여기에 있고, 이건 뉴브런스윅입니다. 뉴브런스윅. 여기에, 제가 여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뉴브런스윅이라는 데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퀘벡 동쪽입니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고, 퀘벡이고, 퀘벡주고, 퀘벡보다 더 동쪽에 뉴브런스윅이 있고, 그보다 더 동쪽에 노바스코샤가 있고, PEI는 섬입니다. 뉴펀들랜드도 섬이죠, 그죠? 자, 동쪽 지방입니다. 여기에 정말 그림 같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한번 꼭 여행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자연 좋고 사람 좋고 그렇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내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기억의 실체 엔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뇌에서 기억을 저장할 때는 기존의 정보와 가장 가까운 회로를 찾아서, 사과 같으면은 사과 회로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사과가 뭐 있다면 새로운 회로를 그리고 만들고 그게 저장이고 다시 불러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지 기억이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인코딩하고 스토리지하고 리콜하는 이 세 단계로 돼 가지고 있고 이 세 단계가 어, 그 완벽할 때 우리는 기억됐다고 한다. 이게 인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런 거는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됐다고 하지 않는다. 저장은 됐죠, 그죠? 저장은 됐지만은 기억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마음이 창발되는 거, 이거 잘 이해를 해 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신경회로의 활성에서 마음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다, 그죠? 신경회로의 활성에서 마음이라는 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게 나온다. 신경회로라는 거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 그죠?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절대로 마음을 못 만들어낸다. 얘네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이 회로는 마음을 만들어내지만은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요 하나하나는 절대로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신경세포라는 거는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질이든 이런 거대 물질들이 만들어진 게 신경세포잖아. 신경세포들은 이런 거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거대 물질이 절대로 신경세포 같은 행동은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말은 다른 말이고요. 말은 다시 얘기하고 내용과 관계없는 겁니다. 세포가 움직이는 건 뭐지? 신경세포거든요.
또 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가지를 막 내고 이렇게 하죠.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막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경세포거든요. 근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절대로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신경세포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라는 거는 효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효소가 돼서 뭐를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연결됐을 따름이라. 근데 아미노산 자체는 절대로 효소 역할을 못 하죠. 아미노산이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합성하고 분해하고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죠? 얘네들이 어울렸을 때 효소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어울렸을 때 세포 역할을 하고, 세포들이 어울렸을 때 마음을 만드는 신경회로 역할을 한다. 이게 상위 구조고, 이건 하위 구조고, 이게 상위 구조고, 하위 구조고, 상위 구조고, 하위 구조고, 하위 구조는 상위 구조가 하는 역할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한다. 이 상위 구조가 하위 구조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기능을 호련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창발한다 그래, 창발. 신경세포가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마음이라는 거를 신경세포들이 어울린 회로는 호련히 마음이라는 거를 만들어낸다. 마음이 창발된다. 창발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호련히 어떤 성격이, 기능이 나오는 것을 창발한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절대로 신경세포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 상위 구조는 하위 구조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호련히 나타낸다. 그걸 창발한다. 그 기능을 창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세포가 만드는 신경회로에서 창발되는 기능이다. 창발된 기능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신경세포 이거 따로따로 아무리 모아놔봐야 마음 못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어떤 특정한 마음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연접이 이게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접 가소성이 필수적이다. 연접 가소성이 없고는 절대로 새로운 마음을 만들지를 못한다. 자, 그런 거를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연합신경망이라는 거는 연합 기억하고 같이 해가지고 단어 뜻만 알아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다는 게 프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백인이고, 이렇게 연결돼서 남성이고, 이렇게 연결돼서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수바루를 타고, 수바루라는 거는 일제 자동차입니다. 수바루를 타고, 이렇게 연결돼서 교수다. 그래서 프레드라는 사람하고 백인이라는 거하고 남성이라는 거하고 교수라는 거하고 수바루 자동차 탄다는 거하고 브리치즈를 잘 먹는다고가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를 연합신경망, 그를 연합신경망이라고 그래. 서로 유사한 정보는 서로 연합된다,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억도 연합으로 기억되죠, 그죠? 연상기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드라는 사람이 기억나면은, 백인이라는 게 기억이 나고, 남자라는 게 기억이 나고, 교수라는 게 기억이 나고, 수바루 탄다는 게 기억이 나고, 서로서로 연결됐다. 기억이 연합됐다.
연결됐다. 그래서 연상기억이다. 단어 뜻만 그렇다는 걸 알아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기억, associative memory라는 거. 요거 동영상 한번 봅니다. 이게 회로가 안 그려져 있지만 이게 서로 연결된 회로거든요. 이게 활성을 가지면 다음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활성이 있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활성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신경회로고, 이게 하나의 신경회로고, 하나의 신경회로인데, 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활성을 갖죠. 그죠? 왜 연결돼서 활성을 갖느냐? 이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활성을 가지면은 연결된 이게 활성을 갖고, 연결된 이게 활성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그 신경회로하고 연결된 신경회로가 그 다음에 또 활성을 갖고, 거기에 연결된 신경회로가 또 다음 활성을 갖고, 그래서 마음은 흘러간다.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딱 고정시키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흘러가게 돼 있다. 뇌신경회로가 하나만 활성을 갖고, 예를 들면은, 여기만 활성을 갖고 계속 요것만 활성을 갖고 이어지는 활성을 갖게 않게 한다. 그때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경회로하고 다음에 활성되는 신경회로하고는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신호가 다음에 전달돼서 다음 신경회로를 활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음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흘러가게 돼 가지고 있다. 마음을 하나에 딱 고정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경회로는 연결돼 가지고 있고 흘러가게 마련이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첫 번째 화살,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화가 나는 것, 이건 할 수 없다. 첫 번째 기분 나쁜 말을 듣고서 어떤 기억이 회상돼서 화가 났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 신경회로의 활성 때문에 다음번 회로가 또 활성을 가지고 나타내고 그 화가 또다시 화를 불러일으키고 이 화 때문에 다음 신경회로가 또 화를 불러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신경망, 연합신경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화를 맞게 된다. 이어지는 화살을 맞게 된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맞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두 번째 화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첫 번째 화살 맞고 딱 알아차리면서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구나 하고 딱 거기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알아차림하고 중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아래 이거를 여기 이제 소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파충류뇌, 뇌간, 뇌줄기, 뇌간 이거고 파충류가 여기까지 잘 발달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충류뇌라고 그러고 그 위에 여기에 감정을 관할하는 둘레계통이 있고 이게 털이 난 동물들, 구포유류라 그럽니다. 털이 난 동물들이 여기까지 잘 발달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심피질, 그 고등동물들은 포유동물들은 이 심피질이 잘 발달돼 가지고 있고 특히 사람은 앞에 전두엽까지 잘 발달돼 가지고 있다. 진화가 여기가 제일 먼저 진화됐고 그 다음에 둘레계통이 진화됐고 그 다음에 심피질이 제일 마지막에 진화가 됐다.
이 파충류뇌는 본능하고 관련되는 뇌고, 본능을 관할하는 뇌고, 그다음에 이거는 감정을 관할하는 뇌고, 이 두 뇌는 참 우리가 가르치기가 힘든,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울 줄 못하는, 잘 배우지 못하는 뇌다. 그래서 고집불통의 뇌다. 못 배우는 뇌다. 반면에 신피질은 잘 배우는 뇌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저장하고 경험하고 저장하는 게 여기에 저장을 하죠. 여기는 잘 변화하고 잘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피질은 기억과 학습을 잘하는 뇌다. 라고, 앞쪽에 이제 이성하고 지혜가 앞에 이렇게 전전두엽에 있다, 그죠? 사람만이 갖는 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동 요령 원칙이라는 지혜가 여기에 쌓여 있다. 행동 요령 원칙 결국 지혜다, 그죠? 지혜가 여기에 쌓여 있다. 살면서 신경회로가 쌓인다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갑니다. 다들 받는 거니까. 그리고 기억 해마하고 관련된 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학습과 기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축두 옆 안에 해마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서 위로 쳐다본 건데, 축두 옆 안에 해마가 요쪽에 요렇게 해마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마가 들어있어요. 바깥쪽에서는 안 보여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요게 해마거든요. 해마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죠. 여기가 해마입니다. 그래서 해마를 잘라내 버렸어요. 이 HM이라는 H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사람, 약해서 HM이라고 그랬는데, HM이라는 사람이 간질이 하도 심해가지고 외과 의사가 여기를 잘라내 버렸어요. 이만큼 잘라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측두 옆에 이만큼을. 잘라내보고 나니까 해마가 한 3분의 2가 달아나 버렸어. 간질은 고쳤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거는 기억이 저장이 안 되는 거라. 수술을 해가 잘라내는 거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준 거고, 실제 그 사람의 뇌입니다. 그 잘라낸 부위거든요. 축두엽에 이만큼이 잘라내 버렸어. 양쪽에 HM에 이 축두엽에 해마를 포함한 이 부위를 잘라내 버렸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예. 그 사람의 HM의 뇌의 앞쪽 부분부터 뒤쪽으로 쭉 가면서 잘라낸 거를 보여주거든요. 이만큼 잘라냈다는 거예요. 뇌의 어떤 특정한 단면도에서 보면 이만큼 잘라내 버렸어. 해마가 당연히 달아났지. 그러고 나니까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해마를 잘라낸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기억, 그걸 안테로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전향 안테로그레이드, 전향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기억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라. 간질은 낫게 했는데 그 후부터는 기억이 안 되는 게 장기 기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해마가 장기 기억 형성에 필수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알비라는 환자가 또 나타납니다. 알비가 이거 보고 그린 게 이거고, 이거 보고 기억해서 그린 게 이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로 그린다 그럽니다. 참 너무 잘 그렸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고 기억해가 그리라 그러면 내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누가 그렸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잘 그렸죠. 그죠? 이게 이제 대조군 사람이고, 알비는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왜 못 그렸냐고 조사해 봤더니만은 이 사람의 여기 해마 부위인데, 이게 해마거든요. 해마. 해마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손상을 받았어요. CA1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을 받으니까 장기 기억이 안 되더라. HM은 그냥 해마가 장기 기억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RB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마 중에도 여기 보면은 요 G의 해마인데요. CA1, CA1, CA2, CA3라 그러거든요. CA1 이 부분에, 사람으로 보면 이 부분에 요 CA1이라 해놨죠. 그죠? CA1. 얘가 CA2. 다음에 이쪽에가 CA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CA1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손상을 받았어. 이렇게 손상을 받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기억을 못 하더라. 그래서 RB가 해마의 CA1 부위가 손상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장기 기억을 못 하니까, 해마 중에도 CA1 이 부분이 장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쥐라요. 생쥐인데 생쥐를 수평으로 자른 거고, 앞에 냄새 맡는 후각토리고, 뒤에 소뇌가 있고, 대뇌죠. 그죠? 대뇌고, 여기가 해마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그죠? 해마하고, 요거는 아래 위로 잘랐을 때 옆에서 본 거죠. 요게 해마입니다. 대뇌 피질이고, 대뇌 피질이 쏙 들어가서 여기가 해마입니다. 해마도 대뇌 피질이죠. 그죠? 대뇌 피질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해마를 이루죠. 굉장히 이쁘다. 그죠? 해마가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가 손상을 받으니까 장기 기억이 안 되더라. 수술하기 전에 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레트로그레이드 메모리다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는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 안테로그레이드 메모리가 안 되더라. 기억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도널드 헵 얘기했다. 그죠?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얘기했고, 이반 파블로프, 개 침 흘리는 거, 알죠? 그죠? 종을 치고 밥을 주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하는 거, 이런 거 받는 거고, 라몬 이 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냅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거를 이 현미경 가지고 시냅스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죠, 그죠? 요즘은 초등학교 실습실에 가도 이거 과학 실습실에 가도 이런 거 안 갖다 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연접이라는 구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당연히 노벨상 받았습니다. 앵그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고, 롱텀, 숏텀 메모리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고, 연접 가소성 얘기한 도널드 헵이고, 연적 가소성을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전기 생리학적으로 보여준 게 이 두 사람이고요. 노벨상 못 받아서 이 세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LTP 현상을 연구를 많이 한 이 사람, 예, 에릭 칸델입니다. 예, 콜롬비아 대학교에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박사후 과정 연구하러 갈 뻔했어요. 가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가 인터뷰까지 했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 안 가고 캘리포니아의 메리 케네디 랩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더라고, 2000년도에. 그래서 노벨상 받는 연구실로 내가 갈 뻔했었는데, 뭐 하여간에, 그쪽에 왜 안 갔느냐 하면은, 물론 이 사람도 그때 연구를 잘했지만은, 칼텍에 있는 메리 케네디도 굉장히 연구를 잘했습니다. 여기는 뉴욕 맨하탄 할렘가 옆에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데가, 물론 대학교는 좋지만, 이거 가보니까 환경이 막 도저히 가서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뭐 정말 연구하는 데는 천국 같은 환경이라가 내가 그리 갔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간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고, 참, 산다는 게 참,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강의는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칼텍에 있을 때 몇 번 들었고,
다음에 슈도프.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연구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가 돼가지고 쥐트호프라고 이렇게 합니다. 쥐트호프인데 미국 사람들은 수도프라 그래요. 수도프는 시냅스 연구해가지고 시냅스에 어떻게 어,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는지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이 사람 그 강의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뭐 노벨상들 수상자들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런 행운을 흔히 갖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보다 뭐 몇 살, 한두 살 더 많은가 그래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난 이분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물론 여기 인터뷰 가가지고 에릭 칸델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죠. 아까 봤던 시냅틱 플라스티티를 직접 생쥐에서 증명했다고 하는 강봉균 교수가 이 사람 연구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박사후 과정도 여기서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왔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할 때 같은 연구실의 후배 교수고요. 그래서 나하고는 참 굉장히 인연이 많은 그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한 기억은 빨리 한번 리뷰를 하면은,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한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다 된다고 봅니다. 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성을 갖고, 그래서 파이어 투게더 하면은 와이어 투게더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도널드 헵이고, 도널드 헵의 예측에 따라 활동하는 그런 변화하는 연접을 헤비한 시냅스라 그러고, 그렇게 변화하는 성질을 연접 가소성이라고 하고, 연접이 강해진다는 것은 연접이 기본적으로 커진다는 거고, 약해진다는 것은 작아진다는 거고, 많이 사용하면은 강해지고 적게 사용하면은 약해진다. 강해진 성격이 오래 남으면은 LTP, 약해진 성격이 오래 남으면은 LTD, LTP하고 LTD 현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지우고 없애고 한다. 저장은 유사한 것들끼리 서로 가까이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연합신경망, 연합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의 회로가 활성되고 나면은 다음 신경회로가 이어서 활성을 갖게 된다. 그 마음은 흘러간다. 흘러가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게 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맞지 않게 하려면은 알아차림하고 스톱시켜야 된다는 거고, 배움이 잘 일어나는 거, 학습과 기억이 잘 일어나는 뇌는 심피질이다. 기억의 역사가 뭐 이런 게 있었다. 해마가 장기 기억을 만든다는 걸 아는 거는 수술로 해가지고 해마를 제거를 하니까 전향 기억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해마가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한 가지 파일, 법경, 의건, 의식, 이제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수요일 날 강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할 게 있으면은 메모해놨다가 또 강의실에서 질문하도록 하고요. 마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